지난번에 뵀던 얼굴 말고 다른 분들 많이 오셨네요. 간혹 한 분씩 보이기는 하는데 새로 오신 얼굴이네요. 우선은 저는 신한내과의 장기이식센터 시기식 담당하고 있는 임상강사 윤희연입니다. 제가 좀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강좌는 고혈압, 이식 환자에서 고혈압에 대해서 볼 거고, 아무래도 고혈압과 관련된 심장과 더불어서 이식 환자분에서 생기는 고혈압을 조금 더 중점해서 논의할 겁니다. 볼게요. 불은 안 꺼도 돼요? 네? 불 안 꺼도 돼요? 불 안 꺼셔도 되는데 글씨 쓰시기 편하시라고 앞에만 껐어요. 네. 잘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고혈압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식 장기에 따라서 발생 빈도랑 양상이 다릅니다. 혹시 여기 신장이식, 간이식 말고 다른 이식 받으신 분, 심장이나 아니면 췌장이나 없으시죠? 네, 그럼 그렇게 알고 진행할게요. 신장 이식과 간 이식을 비교를 한다면 특이점은 우선은 신장 이식이든 간 이식이든 이식 전에 심혈관계 질환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은 여전히 이식 후에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비만이나 아니면 흡연을 하신다던가 그러시면은 이식 후에도 어차피 그 인자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갖게 되시는 거고요. 특히 신장 이식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이식하기 전에 10% 이상에서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 동맥경화증이나 아니면은 심장 협심증이나 아니면 머리,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겠다. 간은 간이식과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요. 간이 나쁘다고 해서 심장까지 같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전에 갖고 있는 이식적 심혈관계 질환 위험 인자는 심장보다는 낮다. 하지만 이식을 하고 나면 같습니다. 잘 조절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과의 차이로서 혈압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럼 고혈압 치료는 왜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고혈압 치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혈압 올라가려면 신경 많이 쓰시고 이거 내려야 될 것 같고 왜 해야 되나 다 세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만 높으냐? 그렇진 않아요. 혈압으로 인해서 뇌출혈, 뇌경색, 심장 협심증과 같은 심장 질환 그리고 혈관 질환이 같이 공관되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식 기관의 생존이 바로 혈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장을 이식받았으면 심장이, 간을 이식받았으면 간이 혈압 조절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생존율이 달라지게 돼요. 세 번째는 이식 기관뿐만 아니고 환자분이 살 수 있는 여명 있죠, 여명. 환자의 생존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혈압 치료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식 후에 심혈관계 질환 보시면 심장 이식을 하고 나서는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과 같은 질환이 무려 10분 중에 한 분이 새롭게 나타나세요. 꽤 높으신 거죠. 그리고 만성 신부전이 우려증, 심장 우려 같은 거는 100명 중에 7명 정도, 그리고 말초 동맥이나 동맥 경화증과 같은 것들은 100명 중에 8명 정도, 머리 쪽의 질환, 머리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질환은 100명 중에 5명 정도 일어나세요. 이걸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이 연 3에서 5% 정도고 얘가 어느 정도냐 감이 안 오죠. 일반 사람의 50배 높다고 보면 돼요. 일반 사람보다 내가 심장 협심증 아니면 뇌혈관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남보다 정상인보다 50배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초기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식하고 나서 5년 뒤, 10년 뒤 가시면은 이 후기 사망률의 75%예요. 결론은 뭐겠어요? 초기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괜찮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 5년 뒤, 10년 뒤가 될 때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이식을 볼까요? 간이식을 3년째 관찰했을 때에는 유병률이 5% 정도예요.
거예요. 100명 중에 5분이 머리나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으셨다고 보면 되고 10년을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 간도 역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요 같은 경우는 30% 75%까지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18% 100명 중에 18명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식 후에 심혈관계 질환이 잘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심혈관계 위험 요소 갖고 있으신 분 이후에도 같이 갔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위험 인자는 갖지 않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뭔지를 아셔야지 피하시고 조심하시고 예방을 하시겠죠? 자, 요거예요. 자, 성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바꿀 수 없어요. 남자가 조금 더 높고요. 나이도 바꿀 수 없죠. 나이는 아무래도 많다 보면은 동맥경화등 혈관 노화로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이도 많은 경우에도 심혈관계 질환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족력도 역시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서 누군가 협심증이 있다, 내 경색이 있었다라고 하면 나는 남보다 그 가족분 중에 안 갖고 계신 남보다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요 아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흡연이에요. 이식하고 나서 담배 피시는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다른 거에도 다른 암이나 이런 위험 인자도 되지만 이런 혈압, 심혈관계 질환과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혈증, 이상혈증입니다. 그래서 식이나 음식 조절 같은 거는 아마 이식 전후로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가진 인스턴트 같은 패스트푸드 같은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공복혈당은 당이 안 생기게끔 조절하시란 말씀이에요. 공복에 당 안 생기게 조절하시고 요 밑에는 중요해요. 체중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식하시고 나면 입맛도 돋고 맛있기 때문에 많이 드세요. 약 드시는 것 때문에도 더 맛있고요. 근데 요거를 조절을 잘 해주셔야지 다른 문제도 물론 많지만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는 얘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허리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팔다리 가늘어지고 배만 나와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없애는 거는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나는 이식 환자인데 앞에 거지는 일반 환자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식 환자에서 또 적용되는 위험 요인이에요. 남이 안 갖고 있는 위험 요인을 더 갖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면역 억제제 자체가 심혈관계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혈압을 올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크로니무스나 사이클로스프린과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들이 혈압을 올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나 감염 같은 것들도 역시 심혈관계 위험 인자겠죠. 네, 이거는 면역 억제제를 드심으로써 생기는 면역 저하에 따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빈혈 같은 경우도 내가 빈혈이 있으면 심장이 잘 뛰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피를 보내주고 영양분 공급하고 산소도 줘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니까 심장이 막 뛰어요. 한 번 많이 가줄 수 있는 양만큼 못 가니까 여러 번 뛰게 돼요. 아무래도 과부하가 걸려요. 그런 것 때문에 심장에 영향이 끼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식 환자에서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이라는 거고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식 후에 고혈압 위험 요인은 결국에 예전에 갖고 있었던 고혈압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성별 그리고 주시는 받으신 분 있잖아요. 나에게 그 단기를 주셨던 분이 혈압이 있으셨던 분이면 나한테도 조금 더 생길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콩팥이 아무래도 고혈압이 잘생겼던 홍갑이니까 나한테도 좀 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체중 조절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면역 억제제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럼 난 고혈압이 있냐 없냐를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은 정확하게는요 140, 90입니다. 자, 높은 혈압 140, 낮은 혈압 90이에요. 갖고 140에 90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120에 80이에요. 이 사이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고혈압 전 단계는 내가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저염식이하고 금연하시고 이러면 조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뒤에 더 말씀드릴게요. 신장하고 나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때문에 생기고요. 그리고 급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쓰고 있는 약 중에 이건 신장 이식뿐만 아니라 간 이식 환자분도 마찬가지세요. 특히 사이클로스폴린 아니면은 타크로리모스와 같은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면 약제 사용 전과 후를 보시게 되면 간에서는 사용했더니 65에서 85%가 고혈압이 생긴 거고요. 신장에서는 쓰기 전에 45에서 55%였는데 약을 쓰고 났더니 67에서 86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약제로만 때문에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제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환자분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에 따라서 내가 혈압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혈류량이 적으면 내가 지금 혈압이 매우 낮구나, 매우 낮으니까 늘려줘야겠다라고 하는 자동 조절을 콩팥이에요. 그래서 혈압약을 심장내과에서 받는 이유가 심장만 혈압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콩팥에서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요거를 혈압을 조절하는데 요 반응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약제가 그 호르몬에 작용하는 것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요 약제 때문에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초기에는 좀 많이 생기고요. 약 처음 썼을 때 이식하고 나서 바로 썼을 때 좀 많이 생기고요. 후기는 그래도 조금 내 몸이 적응을 합니다. 수긍을 합니다. 조금 점차 좋아지게 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내가 혈압이 생겼다 의심하셔야 될 게 이식 콩팥 자체에 질환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거부 반응.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원에 와서 검사해봐야지 보통은 아시잖아요. 내가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소변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혈압이 갑자기 조절이 안 돼요. 물론 감염이 있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거부 반응이 있을 때 갑자기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혹시 거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만성 사구체 신염 때문에 이식하셨던 분들 있죠. 요게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도 당연히 단백뇨 혈로 동반하면서 혈압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식하고 나서 새롭게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요 것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본인이. 자,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콩팥은요, 여기는 굉장히 진하죠? 오른쪽에 보이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 아니, C는 지금 자, A 그림에서 오른쪽 여기 제 화살표 따라오시면은 요거 있죠? 네. 여기는 진해요. 네. 요 진한 게 뭐냐면 혈관이에요. 혈관은 이쪽은 피가 잘 가는 건데, 자, 이쪽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약해요. 비리비리하죠? 자, 요거는 여기 위에 부분이 막히셨다고 보면 돼요. 가르쳐 주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갖고 막히셨다고 보면 되고, 요거를 그러면은 요 혈관에 들어가는 피가 줄어드니 요 신장이 먹어 살아야 되는데 산소도 없고 영양분도 없고 그러면 신장이 무리가 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동맥, 먹여 살리는 동맥이 좁아지게 되는 경우에 이식 환자에서 12%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이식 환자도 꽤 높아요. 특히 이식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요. 수술과 관련돼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환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데 2년이 지나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시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의사분 선생님들이 초음파 찍어서 혈관 확인하겠습니다.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요거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좁아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풍선처럼 넓혀준 거예요. 지금 풍선처럼 요 B 보시면은 이렇게 풍선 넣어서 넓혀주는 거고요.
넓혀주고 났더니 이제 진해졌죠, 육즙 부분이. 이제 그래갖고 혈관이 잘 신장에 피와 영양분,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듯이 먹여 살려주는 신장 동맥이 이상이 있는 경우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풍선은 요 옆에 그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요 혈관을 통해서 요게 들어가서 넓혀주는 거예요. 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 또는 동맥 질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식한 콩팥이 아니라 이식할 때 내 콩팥 떼시는 분도 있지만 워낙에 커서 자리가 없어 떼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가 원래 갖고 계시는 콩팥은 대부분 안 떼세요. 근데 이 안 떼시는 신장이 계속 작용하는 경우,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경우에 고혈압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약제를 조절을 해서 그거를 조절하는 게 주요지만 정말 안 된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환자분 증상이 있고 뭐 출혈이 있을 것 같고 하는 경우에는 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른 원인으로는 동맥 경화 같은 경우, 원래 갖고 있었던 혈압, 아니면 호르몬 같이 그 혈압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내는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치료를 할 건데요. 자, 치료 목표를 잘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환자분께 140에 90까지를 목표로 합니다. 너무 낮은 혈압도 혈압이 낮으면 먹여 살려주는 피가 그만큼 내 몸에 늦게 못 가는 거기 때문에 낮은 혈압도 안 좋아요. 높은 혈압만큼 낮은 혈압도 안 좋기 때문에 적정한 혈압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140에 90이지만 신장 이식을 받으신 분은 좀 특이하세요. 단백뇨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식하고 좋은 경과 보이시는 분은 130에 80으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이제 신장에 손상이 의심이 되는 단백뇨가 보인다라고 하면 125에 7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기억하세요. 아셨죠? 이건 본인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세요. 자, 그래서 혈압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환자분이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얘예요. 얘가 별표겠죠. 소금 섭취를 제한을 6g 미만으로 하시게 되면 수축기가 5가 떨어져요. 내가 130이면 125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혈압은 3 정도 떨어져요. 크죠? 그러니까 하루에 소금, 저염식이 하는 게 굉장히 크다. 체중을 빼시면요, 1kg가 감량할 때마다 1이 떨어져요. 1kg 빼면 혈압 하나가 떨어져요. 위아래 혈압이. 그리고 술을 안 드시게 되면 하루에 많이 드셨던 분, 간이식하셨던 분 중에 알코올성 그 간질환 때문에 하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하루에 이 2잔 미만으로 드시게 되는 경우는 소주잔 기준이에요. 4에서 3 정도 떨어진다. 운동은 하루에 30분만, 대신 일주일에 5일 꾸준히 하시게 되면 많이 떨어져요. 5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사 조절, 채식 위주 하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10만큼 떨어집니다. 10. 굉장히 큰 거예요. 결국에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하고요, 음식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저염식이 하고요. 요 세 가지만 지키셔도 10 이상 떨어지신다고 보면 돼요. 약 안 드시고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의사가 사실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환자분께 팁을 알려드리면, 스테로이드가 부종이나 혈당을 올라가게 함으로써 혈압을 증량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스테로이드를 나는 거 하나씩은 먹는데 이거 아예 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 하나 먹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4알씩, 6알씩, 11알씩 드시는 거는 차이가 많지만요, 한 알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대신 타크로리무스, 사이클로스프린과 같은 경우는 너무 혈압이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용량을 감량하거나 중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얘는 면역 억제, 그리고 신장 거부 반응이 안 일으키게 하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도록 하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항고혈압제 사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식하기 전에 사용했던 거는 ARB, AC 이니비터라고 해서 무슨 잘탄, 코자, 콩코 이런 거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식하고 나서 그 약이 바뀌었어요. 그쵸? 혈압약이 바뀝니다. 그 이유는요, 그 전에 사용했던 약들은 신장이 나빴을 때 보호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지만, 이식하고 나서는 각 신장에 들어가는 혈관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신장이
허혈을 일으키게 돼요. 초반기에는 그 약을 쓰지 않아요. 나중에는 쓰지만 초반기에는 결국 칼슘 차단제라고 하는 노바스크, 아달라 이런 거 많이 쓰실 거예요. 그 이유가 내 심장이 더 나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혈압약을 먼저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많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혈압이 생기는지는 본인이 아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혈압이 올라가는지는 집에서 꼭 혈압기 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병원에만 오시면 올라가시는 분이 있고요. 병원에만 오시면 또 정상처럼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적어도 아침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체크를 하시고요. 혈압을 재기 30분 전에는 안정 쉬하세요. 열심히 운동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막 화내는 상태에서 혈압 드시면요. 정상인도 200까지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안정 쉬하신 상태에서 꼭 혈압 체크하시고 그리고 혈압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내 콩팥에 이상이 있나 거부 반응이 있나 동맥이 좁아졌나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 병원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치료, 생활 습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운동하시고 저염하시고 채식 위주의 식사하시고 그것만 하셔도 10 미만 떨어지신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점? 네. 저는 이 고기 같은 거 먹다가요. 네. 이걸 안 먹으면 체중이 떨어지더라고요. 오이요, 오이? 고기. 육류. 육류. 네. 육류. 육류를 지금도 많이 먹는데요. 어쩌다 그걸 안 먹으면은 체중이 1kg고 2kg고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네. 육류를 드시는 거를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경쓰는 많이 드시는데 좋은 육류 잘 드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스턴트 같은 거 피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 고기 잘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잘 드시고 식사 잘 하시고 그런 것도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생선이 더 좋고요. 살을 좀 찌고 싶어도 안 찌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저는 혈액 투석을 한 6년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동안에는 혈압이 엄청 높았어요. 막 140에 100. 언제요? 이식하고 나셔서? 아니 혈액 투석하는 6년 동안. 혈액 투석하는 6년 동안. 네. 그때는 막 140, 150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식 받은 지도 한 6년 됐어요. 6년 됐는데 지금은 혈압이 한 95에서 6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혈압을 좀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건지. 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통 체중에 따라서 굉장히 많으셨는데 혈압 투석을 하셨을 때 혈압이 높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큰 게 뭐냐면 볼륨이 본인에게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부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투석으로 빼게 되면은 내 몸이 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석하시는 분들이 혈압 조절 안 되는 게 높은 혈압인데 그렇다고 식사를 줄이고 오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안 되시다가 이식을 하시면 평균 몇 킬로가 감량이 되냐면요. 5킬로가 감량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3에서 5킬로 정도를 투석하시는 동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95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혈압이 너무 낮으면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6년 되셨어요. 6년 되셨는데 95 정도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 몸이 어지럽지 않거나 쓰러질 것 같지 않거나 앉았다 일어나가 누웠다 일어날 때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내 몸이 그 혈압에 적응이 되셔서 충분히 영양분, 산소 공급하고 있는 상태니까 걱정하시는 마시되 남보다 혈압이 낮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따라서 탈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지금 마르시기도 하셨는데 땀나는 상황에서 물을 잘 섭취해 주셔야 되고 탈수가 잘 일어나는 커피 이런 거는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고혈압하고 저혈압 그 차이가 50 정도가 제일 바람직합니까? 더 낮아지면 그러니까 그 맥압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아까 120에 80이라고 했으니까 40에서 50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큰 것도 나빠요. 네. 예를 들어서 60에 또 120이 120에 60 괜찮습니다. 네. 네. 다음 선생님 좀 진행할게요. 아, 네. 마지막. 저혈압인데 약간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어지럽거나 이게 좀 현기증이 많이 나면 이렇게 소금을 좀 더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나요? 원인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이 사실은 항상 혈압이 90, 이게 100 이하거든요. 95나 9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게 항상 낮으셨었는데 네. 증상은 근래 일어나신 거잖아요. 어지러움 네. 증상은. 그러면은 그 혈압 최근에 좀 살이 좀 빠지고 아, 살이 빠지셨어요? 네. 그럼 잘 드셔야죠. 그래요. 소금기 있는 것보다는 식사를 좀 더 하셔서 체중을 좀 더 찌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왜 빠지셨을까요? 입맛이 떨어지셨나요? 아니 요즘 물 잘 우선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물 잘 근데 드시고요. 평상시에도 약간 어지럼증은 있어요. 평상시에도 네. 그거는 검사해 볼 수 있어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꼭 하세요. 그래요. 네, 아마 담당하신 선생님 계실 텐데 상의하셔서 내 증상이 더 심해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뿜어주는 혈압이 정말 낮아서 그런 건지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상의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체중이 떨어지면 어지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잘 드시는 쪽으로 우선 해볼게요. 근데 입만 떨어지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